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쉐보레 볼트 EV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쉐보레 볼트 EV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나오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이제 국내에 런칭을 해서 이제 사전 계약까지 다 받아놨는데 배터리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고객 인도는 올해 2분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고객 인도가 시작되기 전에 시승 행사에 나와서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볼트 EV는 지난 2017년 국내 출시를 해서 거의 국내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모델인데요. 볼트 EV가 국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지금 전기차 선택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22년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의 니즈도 이제 전기차를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볼트 EV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했는데, 부분 변경 모델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이거 2세대 모델이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갔고, 전기 모터나 배터리의 용량도 그대로 가져갔지만 초고장력 강판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내외관 디자인을 바꿨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이전에 이제 볼트 EV가 보다 뭔가 그 뭉툭한 형상이 좀 강하게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앞에 뒤에 램프를 모두 바꿔내면서 좀 더 스포티한 인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 볼트 EV를 가지고 이제 쉐보레가 처음으로 전기 SUV 를 내놨습니다. EUV라고 이름을 붙어져 있는데, 그 모델까지 동시에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 쉐보레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와인딩을 살짝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느낌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 모델을 제가 장거리 시승으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제라이드를 촬영을 했었죠. 그때 탔던 느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거 완전히 달라진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번뜩 딱 듭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사실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차가 정말 제대로 돌아 나갈까? 고속에서 안정감이 조금 살짝 부족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코너를 이렇게 세게 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이렇게 돌려나가는 실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뻔카에 어느 정도의 범주 안에는 들어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답게 150kW의 전기 모터를 압축에 하나 배치를 했는데, 최고 출력이 204마력, 최대 토크가 36.7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해줍니다. 이 작은 차체에는 이 정도의 힘만 내주더라도 아주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도 주행을 하고 왔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해졌습니다. 뭐니 해도 이 볼트 EV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66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414km라는 아주 우월한 주행거리를 확보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경쟁 모델들을 이제 판가름하기 되게 애매한 모델이긴 한데, 르노 조에, 그리고 푸조의 E208 등하고 많이들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델하고 사실 저는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볼트 EV가 주행거리가 그 친구들보다 거의 100km를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게 비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 상온 주행거리하고 저온 주행거리하고 그 갭 차이가 꽤 크다는 건데요. 전기차가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볼트 EV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마진율이 이 상온 주행거리에 대비해서 저온 주행거리가 한 80% 정도 중반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볼트 EV 같은 경우는 65% 정도밖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가 저온 주행거리에 대해서 조금 왜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히트 펌프가 적용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조금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GM이 2022 CES에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뭐 얼티움 배터리와 얼티파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쉐보레가 한국 GM이 출시하게 되는 새로운 전기차에는 이제 아마 히트펌프 기능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 상태만 해도 414km면 사실 적지 않은 주행거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뭐 얌전하게 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자 뭐 고속도로에서도 좀 밟아보고 와인딩도 좀 타보고 했는데, 지금 제가 5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평균 전비가 5.1km/kWh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더 따뜻해지는 여름이라면 부산까지 가고도 10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외관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실내 구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이는 이 8인치 계기판은 이전 모델하고 동일해요. 대신에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쪽이 되게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10.2인치로 굉장히 큰 크기가 들어갔죠. 뭔가 태블릿 PC 하나가 떡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내비게이션을 40만원의 옵션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40만원 주고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굳이 내비게이션을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완벽한 구성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 에너지라는 칸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주행으로 배터리를 72%를 사용을 했고, 실내온도 시스템, 그러니까 히터를 사용하면서 22% 정도를 사용했고, 배터리 컨디셔닝을 하면서 6%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자세하게 구성을 해놓은 점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고요. 화려하거나 뭐 테슬라만큼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운전에 딱 집중할 수 있고 운전에 딱 필요한 기능만 넣어놨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공조기 부분을 이제 물리 버튼으로 마련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를 하면서 이 공조기 부분을 터치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사실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볼트 EV 같은 경우는 이 공조기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과 같은 그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빼놔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 와중에 이제 내 차라면, 지금 저는 제 차가 아니라서 조금 쳐다보면서 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 차라면 눈을 보지 않아도 손의 감각만으로 요 정도면은 이제 풍량이겠구나, 온도 조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장점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해준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단짝이 있죠.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잘 바꿨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이제 적용한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입니다. 버튼식 기어 노브를 적용을 해줌으로써 좀 더 최신차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 내가 이 기어를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조작감을 주기 위해서 P하고 N은 이제 눌러서 이제 버튼을 체결시키는 방식이고, R하고 D는 버튼을 당겨서 체결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제대로 된 작동감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구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버튼식 기어노브 바로 아래에 보면 이제 초록 색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게 이제 초록 색깔 불빛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계기판에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뭐 자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과 같이 고속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끄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력 주행할 수 있을 때는 타력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고려를 해서 이 위치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이건 아주 칭찬할 만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다라는 점인데, 제가 지금 활성화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 앞차와의 간격을 세 단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작동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막히는 길에서 사용했을 때 좀 더 진가가 발휘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도심의 출퇴근길의 간선도로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차선 주행 유지 장비까지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반쪽짜리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의 구성만 돼도 충분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열에 제가 잠깐 앉아봤는데, 2열에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에 주먹 세워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고 머리 공간은 뭐 충분했습니다. 2열에도 충분히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만 편의 장비가 좀 부족해요. 원터치 다운을 지원하는 창문을 제외하고서는 USB 타입 A 포트 하나, C 포트 하나 해서 두 개의 충전 포트를 지원을 하고요. 바닥이 평평하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점이 있다. 이 점을 빼면은 2열에 대한 장점을 그닥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체 크기에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넉넉하다.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트렁크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판이 하나가 있어서 판을 위로 올리면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판을 한 단을 내리면 더 깊은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밑에 공간까지 다 활용을 했을 때 2열 시트를 폴딩하지 않고도 이제 405리터라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2열 시트가 또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1200리터 이상으로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짐이나 부피가 큰 짐이나 뭐 이런 거를 차에 실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을 빼놓고 이 볼트 EV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4,1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이죠. 쉐보레 한국GM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700만 원가량 가격이 낮아졌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단일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리미엄 한 트림으로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00만 원대 모델 하나만 있는데, 그 모델이 이전 모델과 동일 트림을 비교했을 때 700만 원가량 저렴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가격 측정이냐,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GM 본사가 전략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가격이 똑같이 내려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가격 측정이 되어져 있고, 테크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는 이 테크 플러스 옵션을 선택을 해도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4,30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보조금이 9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이 볼트 EV를 사면 한 3,400만 원대면은 이 볼트 EV를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역 따라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서울보다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만 원대 초반 혹은 2,000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긴 있다고 해요. 요즘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메인으로 사실 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이 소형 전기차가 아니라 좀 더 크기가 큰 중형급 전기차들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소외감이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볼트 EV가 속해져 있는 이 소형 전기차 시장을 딱 생각했을 때 조에, 푸조 22008, 미니 전기차 이런 거 주행거리 다 200km, 300km 밖에 안 되죠. 볼트는 400km 이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본다면
이거 정말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볼트 EV와 더불어서 국내 출시한 모델이 있죠. 볼트 EUV. 볼트 EV를 베이스로 만든 쉐보레 최초의 전기 SUV다 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승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사장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영상으로 볼트 EUV의 외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볼트 EV가 있고 이 차량이 이제 볼트 EUV인데 전면부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A필러하고 이 보닛이 만나는 부분이 볼트 EV는 좀 더 이렇게 만나져 있는 반면에 볼트 EUV는 이렇게 각을 좀 더 준 느낌입니다. 저 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짜 SUV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후면부로 한번 보셔도 후면부도 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볼트 EV에 비해서 볼트 EUV의 이 테일램프의 면적이 좀 더 슬림하게 디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볼트 EV는 이 테일램프가 하나가 이제 트렁크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이 밑에 들어와요. 근데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이 테일램프를 반으로 쪼개놔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 구성 자체는 볼트 EV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시승을 했었던 볼트 EV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선 시트밖에 없었는데 이제 통풍하고 열선이 들어간다는 점, 이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된 점이 SUV다 보니까 짐을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상황까지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짐을 높게 쌓아 올리게 되면 저 후면 유리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후면 유리가 가려진 상태에서도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요거 진짜 큰 범위는 아니지만 요 정도만 이제 열려도 이 정도만 열려도 이제 개방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이제 넓이가 되고, 이 선쉐이드도 이제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점, 좀 고급스러운데요. 이거는 좀 탐나네요. 1열을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 놓고 지금 2열로 왔는데 엉덩이에 딱 붙이면 주먹이 2개 들어가는 정도죠. 그리고 머리 공간은 이 윗부분을 좀 파놔서 머리가 살짝 닿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SUV이긴 하지만 완벽한 SUV는 아니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극장식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1열보다 확연히 제가 위에 올라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볼트 EV 같은 경우도 뭔가 운전 포지션이 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EUV의 2열은 좀 더 올라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2열 사용 빈도를 좀 높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도 마련을 했습니다. 원터치 다운 되고요. EV 같은 경우는 약간 요 정도의 이제 자투리가 남았는데, EUV 같은 경우는 자투리 하나 안 남고 끝까지 다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송풍구는 없지만 이제 볼트 EV와 동일하게 USB 타입 A 포트 하나, C 포트 하나, 그래서 2개의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보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은 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좀 다른 점은 이제 볼트 EV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그냥 꽂히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둔 점, 그래서 요걸 안 쓸 때는 요 밑에다가 넣어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꽤 큰 면적의 아래 공간까지 숨어져 있어서 트렁크 활용도는 좀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폴딩을 하면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뭐 길이는 짧기 때문에 딱히 누워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짧아서 차박 같은 건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의 구성을 해준 점, 그리고 시트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기를 띄고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파워트레인의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이제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트 EUV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